안녕하세요. 대하 소설이자 자전 장편 소설 세 번의 운명 시리즈권과 개정판 시리즈 8권 저자 소설가 출봉 정항암입니다. 오늘은 쉬운 소설 쓰기 제3장 문장론 중 소설의 문장 형성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소설의 문장 형성은 요약, 장면, 묘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약은 소설이 아무리 구체화된 이야기라고 해도 작가가 시시콜콜하게 다 쓸 수 없어서 필요한 기법이 요약입니다. 요약은 주로 등장인물이 과거나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사실을 독자에게 알기 쉽도록 한눈에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서 문장의 핵심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로버트 리델은 자신이 저서 소설의 제 원리에서 요약과 장면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설적 예술은 요약과 장면으로 이루어진다. 요약 없이 극적일 수는 있지만 서술적이지 못하며 장면 없이는 예술이 되지 못한다. 요약 기법은 작품의 템포 통제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요약은 사건의 진전을 더 빠르게 하여 소설에 적당한 긴장감을 주는 기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1. 다운은 가까이 다가온 여인을 바라보았다. 그 여인은 어디서 본 것처럼 낯이 익었다. 어쩌면 어머니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그럴 리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혹시나 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그녀는 서울에서 지내는 8달 동안 잊지 못하고 그리워했던 어머니였다. 소설가 출봉 정항암의 대사소설이자 자전 장편소설 세 번의 운명 시리즈권과 개정판 시리즈 8권 중 제1권 질경이 꽃피는 날에서 절규하는 메아리를 인용한 글입니다. 이 문장에서 주인공 다운과 어머니가 8달 동안 헤어져서 살아온 이야기들을 클로즈업 하지 않고 몇 줄로 표현했습니다. 요약은 주인공 다운의 과거나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사실을 독자에게 한눈에 보여주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단편 소설을 쓸 때는 이런 기법이 더욱 필요합니다. 요약은 시간을 압축하여 작품의 밀도감을 줍니다. 두 번째 예를 들면 다운은 결혼한 다음에 아내와 18년 동안 살아오면서 놓쳐버릴 것 같은 불길한 생각에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는 아내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 근무지인 용류 출장소에서 연수동 적십자 병원까지 가는데 2시간이 걸렸다. 소설가 출봉 정항암의 대하소설이자 자전 장편소설 세 번의 운명 시리즈권 중 제5권 영원한 이별과 개정판 시리즈 8권 중 제6권 영원한 이별에서 아내의 발자취를 인용한 글입니다. 이 문장에서 결혼 생활 18년이 요약되어 있고 연수동 적시자 병원까지 가는 동안 2시간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은 과정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소설에서 요약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입니다. 장면은 소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간과 속도처럼 연극이 진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소설을 읽으면서 그 소설이 마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도록 표현되어야 합니다. 장면은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제시 방법은 장면 중심적 방법과 연달아 일어나는 파노라마적 방법이 있습니다. 장면 중심적 원작 인천경찰청 박안영 형사는 다운에게 말했다. 당신 말이야. 말이 기획
노선 사장한테 돈 받고 도로 점령 허가를 내주었지. 그런 사실이 없구만이라 완강히 부인했다. 박안양 형사는 다운에게 다시 말했다. 당신 말이야 그러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봐. 나만 알고 정상을 참작할 테니까. 아이고 참 지는 모르는 일을 할게라. 어째서 형사님은 내가 그런 일을 했기 바란단가이 참말로 요상하구마이. 그만 화를 냈다. 소설가 출봉 정항암의 대하소설이자 자전장편소설 세 번의 운명 시리즈 6권과 대적판 시리즈 8권 중 백만장자가 되는 길에서 실종된 양식을 인용한 글입니다. 이 장면의 주인공 다운과 박안양 형사가 마치 결판을 이르는 듯이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판의 장면을 의무적 장면이라고 합니다. 파노라적 문장은 예를 들면 조옥녀는 다운에게 말했다. 나같이 못난 여자가 뭐가 그리 좋아서 미련을 보지 못하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디 있단가이. 영전을 축하해줄 겸 저녁을 사줄란께 퇴근 후에 만나면 어쩌겠어이? 그쪽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기로 아버지하고 약속했으니까 그럴 마음이 없어요. 조금만 더 참고 견디머니 부모님도 우리 둘 사이를 이해할 것인께 너무 걱정하지 말란께. 우리는 순결을 바친 사이란께. 요즘 같은 세상에 수처녀가 몇이나 돼요? 우리 사이에 있었던 지난 일은 없던 걸로 깨끗이 잊어요. 아버지에게 불효를 저지르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일방적으로 절교를 선언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빗방울이 붉어지더니 장대 같은 핏줄기가 유리창을 세차게 두들겼다. 다운은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가벼워졌다. 담담한 미소를 머금었다. 찻잔에 들어있는 커피로 목을 축이면서 장대비가 내리고 있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소설가 출봉 정항암의 대하소설이자 자전장편소설 세 권의 운명 시리즈 6권 중 제2권 긴 겨울 짧은 봄과 대적판 시리즈 8권 중 제3권 단 한 번의 행복에서 시련의 아픔을 인용한 글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독자가 직접 그 행동을 보고 있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암시 없이 소설의 장면이 연달아 일어남과 동시에 독자가 듣게 되어서입니다. 그러므로 파노라적 문장은 강렬한 순간을 제시할 때 사용됩니다. 묘사는 소설의 외부적 상황이나 내부적 상황을 구체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묘사는 그림이라고도 말하며 색채나 현상을 시간적으로 재현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독자가 그림을 보듯이 장면이나 상황에 따라 어떤 사물을 자세하고 아름답게 그려주는 것이 묘사입니다. 묘사는 독립된 어떤 기법이 아니라 소설의 요약과 장면이 서로 관련되어서 교호적이고 혼합된 조화 속에 그 기능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거리를 헤매는 사이에 해가 져서 사방이 어두워졌다. 랜턴을 든 사람은 앞장섰다. 랜턴으로 여기저기를 비췄다. 겨울이어서인지 이른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남문에 도착한 지 20분쯤 지났을 때였다. 달구지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땅바닥에서 일어났다. 엉덩이에 묻은 흙을 털면서 달구지가 오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중략 5. 밤새 기차를 타고 수많은 역을 지났다. 6. 다음날 새벽 6시에 서울역에 도착했다. 승객들은 무슨 일이 그렇게도 급한지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밀리면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소설가 출봉 정항암의 대하소설이자
사전 장편 소설 세븐 운명 시리즈 6권과 대적판 시리즈 8권 중 제1권 질갱이꽃 피는 날에서 서울 나들이를 인용한 글입니다. 이 문장에서 1과 3은 묘사입니다. 2와 4와 6은 장면입니다. 5는 요약입니다. 소설은 요약, 장면, 묘사가 서로 교류되면서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합리와 불합리, 긍정과 부정, 객관과 주관 등 수 없는 일이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결합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음 시간은 제3장 문장론 중 좋은 문장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